안녕하세요, 모트가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바로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그레나디어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제 차본 모터스를 통해서 이제 국내 수입되는 이 정통 오프로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인데요. 자, 이 그레나디어, 제가 이전에 인제에서 이 차를 한번 시승을 한 적이 있었죠. 특히 인제에서 마련된 그 특설 그 오프로드 코스는 물론 이제 임도라든지 정말 다양한 그런 험악한 노면 조건에서 이 그레나디어를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받은 인상이 지금도 제 몸에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아주 깊은 그런 인상을 남긴 그런 차가 바로 이 그레나디어였습니다. 당시 시승 행사 때는 정말 하루 온종일 이 그레나디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좀 이제 제가 알고 싶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 차가 과연 일상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이제 일상적인 영역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또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는 굉장히 독특한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 차는 일단 제조사부터가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이네오스라는 회사는요, 원래 이제 에너지 회사입니다. 아주 대형의, 영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에너지 회사인데, 그 에너지 회사의 회장인 그 짐 레드클리프라는 이 회장님이 평상시에는 이제 아주 거대한 그 에너지 기업을 이끄는 이제 CEO지만은 또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정말 전 세계의 오지를 이제 차 하나 가지고 이제 탐험을 하는 그런 정말 모험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께서 랜드로버 디펜더를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랜드로버에서 이 디펜더를 이제 단종을 시켜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델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새로운 디펜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오프로더가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주 가시던 이제 영국의 단골 펍이 있었는데, 그 펍 이름이 하필이면 그레나디어였습니다. 레드클리프 회장님께서 야, 내가 탈 차가 없어졌다, 그러니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 그레나디어입니다. 이 차는 이제 엄연히 이제 영국 브랜드의 이제 영국 제조사의 차인데, 이 차에는 3개의 국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영국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프랑스입니다. 참 이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는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 항상 치고받고 투닥거리던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한 차에 이 3나라의 국기가 들어가게 됐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차는 이제 기획과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프로젝트 자체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정교한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엔지니어링을 이제 결합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기획안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차를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개발한 차를 또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해야 될 기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생산 기지를 찾는 게 꽤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프랑스의 엉바슈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엉바슈가 어디냐면요, 지금 독일과 이제 프랑스의 약간 접경 지역입니다. 이게 아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법한 그 알자스 로렌 지방이라고, 거기 항상 그 옛날 그 프로이센 시절부터 계속 뺏기던 그런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반은 독일계고 반은 프랑스계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위치한 이제 엉바슈라는 곳에서 아주 대규모 이제 공장을 이제 차려서 이제 이 차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는 영국에서 디자인하고 독일의 기술로 이제 개발되었으며, 이제 프랑스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차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차의 샤시라든지 이런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승기에서도 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차의 이 셰시는 이제 마그나슈 타이어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고, 또 이제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는 이제 BMW의 파워트레인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완전히 이제 기계식으로 이제 제어가 되는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저속 트램 스퍼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가 지금 BMW 엔진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BMW 엔진을 대단히 정말 전면적으로 이 세팅을 다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는요, 원래 BMW의 이 6기통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급유를 이제 주유를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험지나 그런 오지 같은 데를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연료의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요,
일반유를 주유를 해도 무리 없이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연료를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은 이제 옥탄가가 RON 기준으로 이제 95 정도의 이제 고급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 차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가게 될 그런 오지 같은 경우에 그보다 훨씬 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휘발유를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휘발유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거의 사실상 거의 재설계나 마찬가지인 수준의 그런 이제 설계 변경을 거쳤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옥탄가가 91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운용하기에는 정말 그냥 일반유 넣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요, 기본으로 견인 장치를 제공을 합니다. 이 견인 장치는 이제 유럽식이고요. 그리고 이 견인 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쉽게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이 세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에 커넥터가 이제 이쪽 하단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커넥터는 이제 유럽식의 이제 13핀 커넥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미국식의 그 트레일러를 이제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쪽에 약간의 개조 작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그레나디어의 지붕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그레나디어의 이 루프에는요, 그냥 이 루프 자체에 150kg의 짐을 이제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이제 100kg는 넘지 않는 저도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이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홈까지 적절하게 이제 파여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을 이제 싣거나 할 때 이 완전히 평평하거나 하면은 이게 또 짐을 좀 이렇게 부리거나 할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도드라진 이런 레일 구조를 이제 마련을 해서 짐을 바로바로 이제 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게 여기다가 짐을 싣고 난 다음에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손잡이 같이 생긴 이 구조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레지 스트랩이라고 해서 깔깔이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짐을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이제 전용의 그 루프 레일도 이제 마련이 되거든요. 이 차체에 직접 이제 결착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레일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300kg까지 이제 적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 좀 더 무거운 그런 장비들을 이 위에다가 이제 적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그레나디어의 측면 패널 쪽에도 별도로 또 이제 액세서리 레일을 또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세서리 레일을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다양한 그런 장비들을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유틸리티라는 이 가치에 정말 충실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그레나디어와 함께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그레나디어는요 정말 이 시작부터 정말 남다릅니다. 정말 이 감각을 참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요새는 다 이제 스마트 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을 여는 방식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왜 우리 SUV들이나 차를 보면 다 이렇게 당겨서 여는 그런 거를 먼저 상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여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가끔씩 좀 이제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차는요, 이 도어에 이 방수 실링이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살 닫으면은 제대로 안 닫혀요. 자, 그래서 이 차의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차들보다는 좀 더 힘차게 좀 닫아주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와 함께 이렇게 도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뭔가 약간 좀 이상하시죠? 평상시 같으면은 이제 실내랑 공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시승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이 그레나디어의 인테리어에 있는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행을 하면서 조작하기 정말 아주 최적화된 그런 구성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요, 정말 터치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 다이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버튼, 이런 게 진짜 다 물리 스위치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조작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비상등 중요하잖아요. 비상등도 완전히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조작을 해도 이제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쪽 하단 쪽, 중간 쪽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공조장치 관련된 이런 이제 조작 스위치들이 다 기능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스톱 스타트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이거를 이제 끄게 되면은
이제 엔진 시동이 이제 꺼지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파크 어시스트. 네. 아, 정말 일목요연합니다. 네. 정말.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차는 이 상단 쪽 이 오버헤드 콘솔도 또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썬루프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버헤드 쪽으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네, 그런 기능들을 주로 이제 모아놓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직관성을 굉장히 중시한, 네, 그런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름을 써놨어요, 하나하나. 네, 정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점, 이런 점도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약간 시계가 위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위치인데, 여기에 나침반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아무래도 그런 험지에서 이걸 오버랜딩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네, 그런 모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방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침반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 보시면은 그 방익에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험지에서도 더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별도로 없어요. 계기판이 별도로 없는 대신에 이제 이쪽에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경고등은 또 이제 원래 이 계기판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화면에다가 다 구겨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레나디어의 실내에서는 뭔가 그런 과도하게 디지털화된 거에서 되게 해방된, 네, 그런 기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에 드는, 네, 그런 인테리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차는 또 이제 2020년대의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디지털화 돼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중앙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중앙 디스플레이는 왠지 이 BMW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자세히 보면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이제 다이얼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BMW 것을 가져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물론 이건 애플 카플레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이 실내는요, 무려 IP54K 등급의 방수방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청소를 할 때 정말 부담 없이 차내를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편의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바닥에는 총 5개 퇴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물을 끼얹어가면서 차내를 이제 세차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퇴수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물 청소를 할 때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가끔 이렇게 막 도강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차 안으로 또 이제 물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물을 이제 빼내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오버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는, 네, 그런 실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차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요, 밖에서 봤을 때는 차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막상 실내로 들어가면은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커 보인다거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내부가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약간 좀 좁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오프로드 지향의 SUV들이 공통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 지프 랭글러 같은 것도 보시면은 차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널찍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차들은 이 차 자체, 이 차체 폭에 비해서 이 윤거, 그러니까 이제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윤거가 좀 더 넓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윤거를 좀 크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자체 이 폭에 비해서 내부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다. 네, 그렇지만은 이 헤드룸 있잖아요. 이 헤드룸은 정말 여유가 넘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이렇게 수동 썬루프까지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뭔가 저 같은 경우 이 헤드룸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정말 숨 쉴 공간이 아주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레나디어의 뒷좌석은 생각만큼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헤드룸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레그룸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여유롭진 않은 편이고,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등받이 각도가 꽤 서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좌석은 승객을 태우는 목적보다는 유사시 이제 짐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목적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설계한 그런 좌석 같습니다. 자, 반면에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레나디어의 짐 공간은요, 유로 팔레트 규격에 맞춰서 이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유로 팔레트는 이제 1.2m에 이제 80cm 규격의 그 팔레트를 의미를 하는데, 그 규격의 지게차 팔레트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이제 짐을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안쪽에 보면요, 또 이제 앵커가 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앵커 레일. 그래서 굴러다니기 쉬운 그런 화물이나 장비 같은 거를 되게 안전하게 결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대4 비율로 이제 접어서 더 많은 실내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테일게이트인데, 이 테일게이트가 3대7 비율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3쪽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7쪽을 다음에 여는 이 캐비닛형으로 또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보통 이 테일게이트도 이 양쪽 약간 컨벤셔널 도어 타입으로 열리는 이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 피스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투 피스로 나눠 가지고 일상에서 사용할 때도 또 이제 야외 나가서 사용할 때도 훨씬 편리한 그런 사용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정말이지 이 손끝에 닿는 하나하나가 모든 거에 다 기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차를 경험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이 야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오지 탐험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정말 이 차만한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넘쳐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그레나디어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승차감 그리고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일상에서 타고 다녀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정수성과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승차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일단 이 차의 이 셰시 있잖아요. 셰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정말 내 생에 이렇게 튼튼한 샤시를 경험할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돌덩이같이 단단한 그런 샤시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서스펜션 세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면이 굉장히 험악한 이런 곳으로 가도 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오프로드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야, 정말 이 승차감 하나만큼은 정말 다른 이제 정말 럭셔리 SUV들과 비교해도 뭐 크게 부족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승용형 SUV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노코크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승용형 SUV들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가 바람이랑 별로 안 친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런 이제 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방음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약간 좀 불리한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을 법도 하지만은 오프로더 SUV들, 그러니까 정통파 오프로더 SUV들 가운데서는 아주 우수한 수준의 그런 정수성과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운행에서도 뭐 거의 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정수성과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반면에 이 일상 운행에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꽤 커요.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특히 유턴할 때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방향 전환하시거나 할 때, 그럴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가 지금 올터레인 타이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워 스티어링 이 방식 자체도 다른 일반적인 승용차에 사용하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지해 있을 때 이게 힘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작을 할 때. 자, 그리고 이 가속 페달 세팅 같은 것도 일반적인 승용형 SUV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팅이. 왜냐면 일반적인 승용 SUV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밟아도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나가게, 그러니까 스로틀을 좀 더 많이 이제 개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밟는 만큼만 나가주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야, 동력 성능도 역시 준수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BMW에 탑재되는 그 엔진에 비해서 굉장히 디튠되어 있는 엔진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디튠이 아니라 이 차에 맞게 정말 적확한 그런 튜닝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시승 행사 때도 충분히 느낀 거긴 하지만은 이 차가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 성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마치 좀 타다 보면 이게 분명히 가솔린 엔진 같은데 뭔가 디젤 엔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 정도로 이 초반 토크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러면서도 이 차를 아주 끈덕지게, 아주 끈기 있게 잘 밀어주는 이런 느낌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쾌적한 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 차를 꽤 오랫동안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몸이 뭐 피곤하다든지 뭐 불편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차는 어쩌면은 그 지프 랭글러나 아니면은 좀 렉스턴을 타시던 분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네오스의 그레나디어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요, 정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차임에 분명합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좀 더 일상적인 운행 환경에서 많이 이제 시험 주행을 해봤는데, 정말 그 딱 한 가지 그 회전 반경만 조심하면은 정말 뭐 일상적인 운행에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잘 정제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정말 그야말로 일상과 여행을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차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차에 흐르는 이 아날로그적인 이 감성, 정말 이 넘쳐 흐르는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저기 굉장히 많이 와닿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과 여행을 아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이 그레나디어, 정말 훌륭한 차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딱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 반경, 그리고 두 번째는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근데 사실 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이 차에 이 개발된 이 설계 사상에 비춰보면은 사실 통풍 시트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차입니다. 왜냐하면 통풍 시트는 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는 또 이 내부에 또 물 청소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풍 시트는 자연스럽게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에 또 한 가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사실 이런 식의 아주 정통파 SU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비가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생긴 거 보세요. 바람하고 별로 안 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이 파워트레인의 이런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승용차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세팅 면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대한 기어비를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차는 굉장히 무거운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 면에서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5.5km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이제 시승을 하면서 이제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대략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진짜 공인 연비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연비가 찍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운행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리터당 한 8에서 한 9km 사이 그 정도를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차는 이제 고급유를 이제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점, 일반유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이 점이 좀 약간 위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정말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요, 21세기 한복판에 태어난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감성과 낭만을 그대로 품고 있는, 정말 지금 SUV로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가장 SUV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SUV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